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유통 판매 초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온라인 판매, 유통, 정보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 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진열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에서 매출 부진한 상품은 기회 로스가 돼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의 최근 트렌드는 운영업체와 운영 상품을 압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색으로 운영하던 상품, 구색 운영업체를 최대한 줄이고 똘똘한 업체, 똘똘한 상품들만 끌고 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 상품, 구색 업체를 정리한 공간에 차별화된 단독 상품, 가령 PB나 유통업체 단독 상품을 전개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대형 업체에서 대형 유통에서 벤더 업체의 신규 입점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존 벤더 거래 업체도 제조사 직거래, 총판 거래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건 다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최근 상품 트렌드는 가치 상품 제한입니다. 과거처럼 싼 가격으로 어필하지 않고 고객이 가치 있게 느끼는 새로운 상품을 제안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을 법한 상품의 경우 우선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은 입점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타 유통업체, 유통 채널에서 팔지 않는 차별화된 단독 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입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웬만한 가격은 MD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구미,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온 현지 인기 아이템을 선호합니다. 해당 상품들은 마케팅 포인트가 나오고 고객에게 어필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상품의 경우는 한국 독점 마스터 벤더급이 아니고는 신규 입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상품을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가서 입점해달라.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대형 거래하고 있는 대형 벤더를 통해 입점을 해달라고 권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한두 개로 업체 코드를 하나 따서 그 업체를 관리한다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바이어나 MD가 특정 업체, 특정 상품을 밀어주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이어 MD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SCM이나 마케팅이나 재고관리 부서나 합의하는 부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놓고 내가 좋아하는 업체를 밀어주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형 유통업체는 항상 차별화된 상품을 찾는데 상품 공급 업체들이 생각하는 차별화 수준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MD들이 원하는 차별화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MD나 바이어들은 수많은 상품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차별화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별화가 확실해도 가격이 너무 비싼 상품은 입점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별화 확실한데 비싼 상품을 수없이 판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을 상쇄할 만한 그런 품질을 갖추지 않으면 입점이 어렵습니다. 신규 입점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MD나 바이어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신규 업체 선정에 정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의 신규 입점 업체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입점 업체는 보통 일반 매대 한두 페이싱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저 밑에 구석탱이 한두 페이싱부터 판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매출도 늘어나기가 힘든 구조죠. 오프라인 대형 유통의 특성상 입점 업체의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MD 바이어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어쩔 수 없이 낙하산 업체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낙하산 업체들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낙하산 업체가 되려면 웬만한 백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뭐 본부장, 부문장, 상무, 전무 이 정도 급의 백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회장님, 뭐 요 정도는 돼야 낙하산 업체로 꽂을 수가 있지. 웬만한 백으로는 대표이사가 되려고 해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신규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그러니까 똘똘한 신규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기존 업체들의 견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카테고리별로 상이하나 심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가정생활 이쪽은 신규 업체가 좀 괜찮은 업체가 들어오면 그 견제가 어마무시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의 적극적 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면서도 원 플러스 원을 행사를 2달 진행한다든지 50% 행사를 계속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편 업체가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상대편 신규 업체가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 오프라인 대형 업체는 식품에 집중합니다. 특히 신선식품, 델리카, 밀키트 같은 쪽이요. 비식품, 패션 쪽은 온라인 유통의 구색 및 가격을 당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식품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H&B 스토어도 차별화된 트렌디한 간편 먹거리, 스낵이나 음료를 많이 입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리브영 같은데요. 자, 그럼 오프라인 대형 유통 내부 거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은 보통 세 가지 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직매입, 수수료, 단기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매입은 상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입니다. 유통업체가 상품을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해서 판매합니다. 할인점, 창고형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직매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공급가는 매우 낮죠. 유통업체가 재고 관리를 하고 특정한 이유 없이 반품이 불가한데 그러나 직매입 중에도 반품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겨울 상품, 시즌 상품, 빼빼로 발렌타인데이 상품의 경우는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대형 유통이 재고를 떠안으면서까지 직매입을 하는 이유는 원가 인하이기 때문에 직매입 조건인 경우에는 매우 낮은 공급가를 요청합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PB 상품 탐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이유죠. 두 번째는 수수료 거래입니다. 수수료 거래는 백화점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판매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만큼 퍼센트만큼 공제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업체가 재고 관리를 하고 판매하는데 반품이 가능해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서는 이 점이 되게 좋은 점이죠. 신규 업체에 입점할 때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로 시험 판매를 시작하고 매출이 검증돼서 정식 입점할 때는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 상품, 시즌 상품만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도 수수료 거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행사입니다. 보통 할인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장 내부나 외부에서 단기 1개월 이내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요. 이런 단기 행사는 보통 매출 수수료 퍼센테이지든지 아니면 주당 고정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단기 행사는 입점이 쉬울 것 같지만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 단기 행사 코드를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거나 빽이 있는 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유통 카페나 SNS 상에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시켜준다고 할 때 이런 단기 행사 코드를 가진 업체들이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 통해 입점하는 것은 업체 코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식 입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직매입 수수료 단기 거래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요. 매년 매출이나 이익 하위 5에서 10% 업체는 거래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단기 행사는 이제 협의하기 나름이고요. 그럼 오프라인 대형 유통의 가격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보단 당연히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저렴한 데가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할인점, 그 다음에 중형 슈퍼, 백화점 편의점 순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형 유통업체 MD나 바이어의 콧대는 정말 높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채널 특성으로 보면 온라인 유통보다 가격이 오프라인 유통이 높은 게 정상이나 대형 유통업체라는 점을 들어 최저가를 요구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자기들도 알아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비싼 게 당연하다는 걸. 그래도 우리 롯데인데, 우리 신세계인데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급업체가 만약 마진을 최저로 하여 최저가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유통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한해야 하는 온라인 유통 채널 및 도매 채널에는 진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점하게 되면. 아무리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고 싶어도 가격 및 마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는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려금. 일반적인 상품 마진 이외에 공급업체에게 받는 장려금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매출 성장 장려금, 매대 진열 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런 장려금들도 상품 공급업체한테는 원가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인데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있었던 장려금이 이제 매입액 비례 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경쟁사 가격 대응 장려금, 재고 소진 장려금이 있는데 조그마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아직도 공정거래법에서 비허용하는 이런 걸 받는 사례도 암암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하면 그 업체랑 이제 거래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쿠팡도 매출 성장 장려금을 로켓 배송 업체들한테 받아갖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이 매출 성장 장려금 퍼센테이지를 매년 올리면서 공급 업체들한테 되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형 유통은 장려금뿐만 아니라 물류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고려해서 공급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할인점, 슈퍼마켓 기준 일반적인 내부 조직 구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MD 바이어 팀이 있고 MD 바이어 지원팀이 있습니다. MD 바이어 팀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일상가공, 가정생활, 패션 잡화, 가전 IT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상품 총괄이 이 모든 팀을 아우르는 상위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PB팀, 해외 소싱팀, 요새 특히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 델리카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는 식품, 비식품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MD 바이어를 지원하는 팀은 마케팅, 그 다음에 SCM 팀이라고 진열대장, 발주, 재고를 담당하는 SCM 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 관리, 물류, 재무, 디자인, 감사, 점, 오퍼레이션 팀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거래 조건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MD나 바이어가 결정합니다. 신규 업체 신상품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수수료가 높습니다. 입점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높은 수수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 상품이나 기획 상품의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도 조정 가능합니다. 다음 공급 가격, 판매 가격입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은 MD가 바이어가 결정하는데 시장 판매가나 해당 유통업체 내 유사 상품을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금 결제 조건. 대금 결제 조건은 보통 카테고리별로 거래 형태별로 고정되어 있는데 대형 유통은 보통 45일에서 60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20일에서 한 35일 정도로 좀 짧습니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자, 그다음에 물류 조건입니다. 물류 조건은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입고해서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급업체 자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만약 대형 유통업체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이 물류센터 입고 조건으로 거래처를 푸시합니다. 정말 큰 농심 같은 대형 업체 아닌 한은 홈플러스 이마트가 쓰라고 하면 쓰게 됩니다. 자, 운영 상품 및 진열 페이싱 결정. 예전에는 바이어나 MD가 100% 운영 상품 및 진열 페이싱을 결정했는데 SCM 같은 별도 운영팀이 생기면서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바이어나 MD를 견제합니다. 카테고리별로 운영 상품을 제한한다든지 상품 등급별 진열 페이싱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SCM 팀에서 관장합니다. 물론 MD랑 협의는 하죠. 그래도 예전처럼 MD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분기별, 반기별 실적에 따라 상품 컷앤 플러스를 하는데 이 자료도 SCM 팀에서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 안 자르게 되면은 나랑 친하다고 안 자르 이 상품을 안 자르게 되면은 SCM에서 이제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왜 이런데 안 자르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예전처럼 MD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업체 커덴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나쁜 업체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그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 유관부서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균열 페이싱 같은 경우는 매출 시스템에 의해 일정 기간 매출에 따라 진열 페이싱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상품 발주 같은 경우는 SCM 조직이 있는 유통업체는 MD는 행사 상품만 발주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의한 SCM 자동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전단 행사, 특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서 기본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MD가 상품을 거래처로부터 취합해서 선정하고 최종 노출은 마케팅이 결정하게 됩니다. 유튜브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총 20시간 68강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5개월간 무제한 들으실 수 있고 강사인 저에게 5개월간 무제한 1대1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